지난 시간에 제가 만든 라즈베리 파이로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맛보기 형태로 전 과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좀 이해가 되셨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좀 개념이 모호한 학생도 있을 건데요. 한번 정리하고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자율주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딥러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자, 이 자동차는요, 카메라가 있는데, 이 광각 카메라라서 양쪽 상하좌우로 약간 넓게 보입니다. 그런데 해상도가 640에 480입니다. 즉,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이미지가 이렇게 가로가 640 픽셀이 있고요. 요 세로가 480 픽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상도를 가지고 카메라로부터 이미지가 들어오고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얘가 원래 RGB니까 각각 픽셀 한 개마다 이걸 확대해 보면 RGB, R 빨간색을 내는 LED와 초록색을 내는 것 그리고 파란색을 내는 LED 세 개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여기 RGB에 대한 각각의 강도를 가지고 이 컬러를 표현합니다. 얘는 약 2에 20, 이건 정확하게는 2에 24제곱인데요. 이건 약 1600만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픽셀 한 개가 약 1600만 컬러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RGB 픽셀로 들어오는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서 자동차에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 보여줄 건데요. 실제로 엔비디아라는 그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래픽 카드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딥러닝, CNN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요구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200 by 66. 그러니까 가로가 200, 세로가 요게 66입니다. 가로가 266. 그래서 요 이미지를 이렇게 축소해야 됩니다. 축소하고 요 뒤에 채널이 이제 3인데 얘는 RGB를 쓰지 않고 YUV로 컬러 모델을 변환시키는데요. 이렇게 하면 원래 있던 이미지에서 어떤 도로나 선의 형태만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환시키는 기법입니다. 여기는 전체 이미지가 다 나온다고 보면 요거는 예를 들어 도로가 이렇게 돼 있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든지 어떤 길이 이렇게 가다가 합쳐진다든지 뭐 이런 형태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딥러닝 모델을 만들 때 처리 속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파이토치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요. 거기에 있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신경망을 만듭니다. 자, 여기에는 이런 입력 장치들이 있고 이 입력 장치들이 제너럴 퍼포스 인풋 아웃풋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입출력 포트를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돼 있고요. 이건 입력 장치고요. LCD는 출력인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LCD는 가로가 800이고 세로가 480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거는 800에 480이니까 여기 있는 640에 480인 이미지를 여기 가서 출력을 하면 그냥 두면은 왼쪽으로 붙여지고 160 픽셀만큼 오른쪽이 남아요. 그래서 여기에 80 픽셀만큼을 띄우고 여기에다가 카메라의 영상을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요 가운데가 640 곱하기 480 이미지가 되고 또 오른쪽에 80 픽셀만큼 이미지가 남습니다. 요 양쪽 좌우에 있는 영역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이미지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PNG 파일로 만들었는데요. 그 이미지를 양쪽에 넣어서 좀 설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자동차는 이 모터 실드 왼쪽 모터, 오른쪽 모터 각각 두 개씩 있죠. 각각 두 개씩 있는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부품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모터의 속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네오픽셀이라고 앞에 여기서 봤던 우리 이미지 컬러 있죠? RGB인데 RGB LED가 하나 있는데 얘가 총 8개 8개짜리 네오픽셀을 가지고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경고 삑 이렇게 소리 내는 거고, 얘는 멜로디가 나오는 스피커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그 단계별로 이미지 획득하는 것부터 자율주행까지 단계별로 하면서 실제로 활용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번 간략하게 언급했었는데요.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요 이미지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디렉토리를 저희가 정하고 여기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요 디렉토리를 활용해서 DL이라는 파일, dl.py라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서 딥러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P를 입력하면요, .pt라는 딥러닝 모델 파일이 디렉토리 안에, 요 디렉토리 안에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디렉토리 안에 다양한 이제 이미지와 파일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파일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한번 실행하는 걸로 우리가 한번 맛보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앞에 GI부터 좀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랙이 지난번에 봤던 팔자 모양의 트랙이 아니고 아주 복잡한 트랙으로 지금 화면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A부터 Z까지 한 바퀴를 돌아오는데 천천히 하면 한 6분 정도 걸리고요. 좀 다양한 도로 상황을 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트랙을 제작을 했습니다. 크게 도는 트랙도 있고 짧게 도는 트랙도 있고 갈라지는 트랙도 있고 합쳐지는 트랙도 있고 여러 가지 횡단보도도 넣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 트랙에서 이미지를 저장하고 DL.점 파일을 실행시키는 것까지는 같은데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갑니다. 단기. 그래서 콜앱 파일에 구글 콜앱을 사용해서 GPU를 이용합니다. GPU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제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데 앞에서 했을 때는 약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의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데요. 지금 큰 트랙으로 했을 때는 약 400여 개 정도의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400여 개를 가지고 라즈베리 파이 안에서 딥러닝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구글 콜앱에서 제공하는 GPU를 사용하는 그 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연결을 해서 구글 콜앱에 있는 GPU를 사용해서 하면 굉장히 빨리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첫날 요 단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두 번째를 하고 자율주행하면서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딥러닝 모델은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건데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640에 480이라는 카메라에 들어온 이미지에 도로 트랙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66/200 이거에 이제 행과 열이 바뀝니다. 자, 요게 순서가요. 640이 66이 되고 480이 200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해상도를 얘기할 때 가로 세로 640에 480이라고 하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요게 640이고 세로가 480입니다. 이것이 컴퓨터 안에 들어와서 배열이라는 모델로 저장이 되면요. 자, 우리는 행과 열로 표시됩니다. 행과 열 이렇게 표시하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가로로 가는 것이 행이 되고 이렇게 세로로 가는 것이 열이 됩니다. 그래서 행열로 표시하면 640에 480이 아니고 480에 600이라는 형태로 행과 열의 위치가 바뀝니다. 결국은 66/200이라는 요 의미는요,
640에 480인 이미지가 이렇게 해서 요 행이 66이 되고 열이 200이 되는 이미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뀐 다음에 노멀라이즈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각각의 RGB 값이 0에서부터 255가 5의 사이에 값을 가지게 되는데, 얘를 나누기 255를 하게 되면 얘 결과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바뀝니다. 여기 이제 텐스라는 모델을 바꿔주는 건데요. 실수 형태로 변환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이 단계가 컨볼루션 단계고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200x66의 YUV의 세 채널짜리 이미지가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1차원 벡터로 나옵니다. 18개짜리 1차원 벡터가 필터에 의해서 뒤로 64개가 있죠. 1차원 벡터가 64개로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고, 얘를 쭉 펼치게 되면 얘가 1164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계산을 해보면 1152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임미로 12개를 추가합니다. 그거를 이 신경망에 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모델을 엔비디아의 CNN 모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입력으로 66x 200의 YUV 이미지를 제공하면 출력으로 그냥 단 하나, 이게 각도입니다. 각도. 결국 조향각이죠. 왼쪽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시키라고 하는 그런 조향각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몇 번 이렇게 반복하는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좀 보면 상세하게 이 CNN과 CNN 모델에 대해서 내부가 어떻게 변환이 돼서 66x 200이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1x 28, 1차원 벡터로 나오고 얘가 채널이 64개 형태로 나오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은 다음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단계별로 하는데요. 자, 오늘 스텝 1단계 도로 이미지를 수집하고 시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딥러닝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마지막 작업, 이제 그 구글 콜앱으로 옮기기 위해서 디렉토리 전체를 압축하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딥러닝 모델을 실행해서 모델이 생성이 되면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냥 주행만 시키면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주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단부에서 신호등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자율주행할 때 하단에서는 트랙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상단부에서는 신호등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그게 파란색일 때, 초록색일 때는 그냥 지나가면 되겠죠. 근데 빨간색일 때는 차가 서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서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체험 위주로 보는 거니까, 자율주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내고 있고 어떤 식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구나 하는 걸 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자, 명령어는 sudo python gi.py 이렇게 하고요. 저 이미지를 제가 띄워놨는데 이 화면에 보면 나중에 주행을 하면서 조금 더 살펴볼 거지만요. 이 하단부에 요 하늘색으로 있는 이 박스가 트랙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한 박스입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요, 앞에 설명했듯이 이 LCD의 이미지는 800x 480이고요.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이미지는 640x 480입니다. 그러니까 160 픽셀만큼의 X축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80 픽셀만큼 오른쪽으로 밀어서 이미지를 시작하고요. 그럼 오른쪽에도 80 픽셀이 남습니다. 양쪽의 픽셀에 오는 PNG 파일입니다. 이미지 파일로, 또 오른쪽도 PNG 파일이고요. 설명을 좀 넣어놨습니다. 우리 이미지 제작했어요. 그래서 전체 정리를 한번 살펴보면 카메라로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내가 가야 주행해야 될 길을 결정하는 것, 주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하단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이미지를 보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직진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나중에 신호등을 인식하는 형태로 활용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이미지를 좀 가지고 오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얘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640에 480인데 요 하늘색으로 표시된 거는요, 지금 이미지가 좀 크기가 다른데요. 246이고 Y축이 위치가 여기서부터 0이고 여기가 246입니다. 그리고 하단부가 459죠. 사실 크기를 보면 459에서 246을 빼면 결국은 한 215 정도가 됩니다. 215 정도가.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사이즈가 215죠. 제가 여기 240이라고 적은 거는 절반 나눴을 때를 생각해 보면 240인데 실제 사이즈는 이제 이게 2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640 픽셀이 있고 세로는 215 픽셀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 이미지를 200x66으로 다시 리사이즈라고 합니다. 얘는 그냥 함수만 썼고요. 사이즈를 축소시켜 줍니다. 리사이즈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축소하고 그 다음 얘를 YUV로 다시 변환을 하면 이런 선명한 컬러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형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 차선의 형태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숫자들은 아직은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데 나중에 이 의미도 좀 살리고 싶으면 그 문자 같은 걸 인식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요런 라인이죠.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찾는데요. 결국은 이 딥러닝 모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하단부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 도로에 있는 이미지가 이런 형태면 주행을 했던 사람이 학습을 시키려고 각도를 이게 약간 왼쪽으로 얼마만큼 가는지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든지 마우스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조정을 하면 그것을 이미지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된 이미지로 학습을 해서 모델을 생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같은 도로 주행을 할 때 카메라에 들어오는 이미지의 종류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자동차의 조향각을 조정해서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파일을 저장할 때 저장하는 파일명은요. 여기 보면 대문자 P로 파일명이 시작하고요. 요 네 자리가 0000부터 9999까지 만 장의 이미지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바가 여기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세 자리가 요게 제가 잘못 썼습니다. 여기에 세 자리만 있고요. 요 2호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마이너스 0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왼쪽으로 1도만큼 이제 틀어져서 간다 이런 의미고요. 그럼 오른쪽으로 갈 때는 플러스 13 뭐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리고 점 찍고 PNG 이미지 파일로 각각 주행할 때마다 하나씩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딥러닝 모델로 활용할 건데요.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200x66으로 바뀐 요 이미지가 YUV로 변환되기 직전의 이미지가 상단에 이렇게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요 각도에 따라서 왼쪽의 모터, 오른쪽의 모터가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지겠죠. 지금 예를 들면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마이너스라는 말은 왼쪽으로 주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1만큼이니까 크게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 바퀴를 낮추고 속도를 낮추고 오른쪽 바퀴를 올리면 왼쪽으로 회전을 하겠죠. 이동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 값이 플러스일 경우 예를 들어 플러스 5다 그러면 왼쪽에 이 바가 올라가고 수치가 따라서 올라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수치도 내려가게 되고요. 그러면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많이 움직여야 되고 작으면 작을수록 그 움직임의 양이 적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차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파일이 바로 gi.py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자, 왼쪽 마우스를 한번 처음에 시작하면 정지고 마우스의 바가 노란색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주행을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서 2번 연속해서 누르면 주행하면서 이미지를 녹화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미지를 200x 66의 이미지로 축소를 하고 그거를 YUV 컬러 이미지로 변환시켜서 그 디렉토리, 정해진 디렉토리 안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가집니다. 자, 요 저장할 때는 붉은색 바로 있고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녹화를 멈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동일하게 종료를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는 ESC, 키보드에 있는 Escape 키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차선을 감지하는 영역을 표시할 때는 이 V 키를 눌러서 표시하거나 없애거나 그렇게 하고요. 차량 램프를 켜고 끄는 것, 그 다음에 낮이나 밤이나 낮인지 밤인지 어두운지 밝은지를 확인하는 게 A키입니다. 그래서 오토로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앞에 있는 조도 센서를 활용해서 주변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지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이걸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수동이 되겠죠. 수동 모드가 되면 L키를 이용해서 켜고 끄고 이렇게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거는 상세하게 이제 간격,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를 저장하는 시간 간격, 뭐 기준 속도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것들인데요. 이것은 뭐 그렇게 이 기능을 소개하는 데서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gi.py를 한번 차근히 다시 해보고 이미지 저장이 다 되면 이 dl.py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압축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요, 리얼 VNC라고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Alt-탭에 가면 리얼 VNC 뷰어라고 원격에서 다른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얘는 IP 주소를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ID, 관리자 번호,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알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와서 여기에 있는 컴퓨터와 자동차에 있는 리눅스 OS에서 이제 와이파이를 잡았고요. 그 와이파이에 잡히고 나면 IP 주소를 얻을 수 있는데 같은 와이파이입니다. 주소가 192.168.54.54.190 이렇게 IP 주소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자, 그 접속을 하는데 라즈베리 파이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저네임은 파이고 비밀번호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라즈베리라고 RASPBERRY 제가 여기 체크한 여기 있네요. 자, 라즈베리라는 게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연결이 끊기면 다시 들어갈 때 이거 묻지 않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Remember 패스워드를 체크해 주고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나오는 화면이 자동차의 화면입니다. 제가 좀 전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처음에 들어가면 제가 화면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클리어라고 하면 화면 전체를 지우게 되고요. 여기서 현재 내 디렉토리가 어딘지를 확인해 보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파이라는 계정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맨 위에 최상위 디렉토리에서
홈 디렉토리가 있고 홈 디렉토리 안에 파일이라는 디렉토리가 이 파일이라는 계정의 홈 디렉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주 고유한 그 위치가 되겠죠. 여기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면 ls라고 리스트의 약자인데요. 이렇게 적으면 파일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이게 유형별로 색깔이 다르죠. 한번 여기 살펴보면요. ls하고 옵션을 l이라고 주면 -l이라고 주면 이 파일들의 특징들이 속성들이 앞에 나옵니다. 앞에 D로 시작하는 것은 전부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D로 시작하는 것은 얘가 디렉토리, 즉 윈도우에서 말하면 폴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얘가 디렉토리가 아니고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압축 파일이죠. 압축 파일은 zip으로 표시되고 이미에 그냥 텍스트나 파이썬 코드나 일정한 파일들은 흰색으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코드가 AI카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기 때문에 디렉토리 AI카 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하는 명령어는 change 디렉토리, cd가 약자고요. AI카 이렇게 하면 이제 AI카 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지워보고요. 자, 여기서 ls를 해보면 몇 가지 파일들이 우리가 이제 이 파이썬 코드를 배울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는 2학년 때 파이썬을 교양 필수로 다 배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코드도 일부 제가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이썬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여러분이 좀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은 비교과나 다른 프로그램 있을 때 참여해서 좀 직접 체험하는 것도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우선 gi.py라는 이 파일이 우리가 이미지를 얻기 위한 파일인데요. get image의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gi.py라는 것을 생성을 해놨고요. 자, 우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실행할 때는 sudo라고 해서 관리자의 권한으로 실행을 하고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파이썬 컴파일러 또는 인터프리터라고 부르는데요. 파이썬 언어를 해석해서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파이썬 하고 그 다음에 gi.py를 하는데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는 이제 gi.py에서 주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에다가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는 지난번에 쓰던 게 아니고 또 새로운 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스마트 모빌리티니까요. SM 스마트 모빌리티, 학교의 숙명여대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고요. 얘를 테스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A, 이렇게 SMSM 테스트 A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미지를 다 넣어줘라 이런 뜻인데 현재 위에 SMSMA라는 디렉토리가 없죠. 그러면 얘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만들지 말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이때 Y키를 입력하면 이제 디렉토리를 새로 신규로 생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제 묻죠. 디렉토리가 없으니까 생성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Y하고 엔터키를 치면 생성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전에 봤던 gi.py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마우스로 좀 따라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카메라 영역은 640에 480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왼쪽에 80픽셀만큼 비어있고 거기에 레프트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또 80픽셀이 비어있는데 여기에 요 크기에 맞춰서 png 파일로, 그러니까 여기 가로폭이 80이고 세로폭이 480이 되겠죠. 80 곱하기 480인 이미지에 배경을 좀 어둡게 진한 회색으로 했고요. 이런 이미지를 그려서 이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요 이미지 뜻은요,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색깔이 노란색일 때는 차가 정지되어 있고 한번 눌러서 초록색이 되면 차가 움직입니다. 차가 움직이는 대신에 이미지를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차량 연습용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그러니까 왼쪽 버튼을 2번 누르면
두 번 연달아서 요거는 빨리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눌렀다가 나중에 두 번째 눌러서 빨간색으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노란색 사각 박스가 처음에는 초록색으로 바뀌었다가 마지막에는 빨간색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되면 그때는 파일들이 카메라 오는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되는 게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지금 운전한다고 생각하고 이 화면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제가 운전석에 앉아 있고 지금 내 눈앞에 앞에 앞유리를 통해서 도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를 직진해야 되겠죠? 우선 출발하려면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되죠. 그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이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눌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누르면 이 노란색 박스가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차가 주행을 하는데 저장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한 번 더 누르면 빨간색으로 바뀌고 그때부터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의 그림을 보면요, 여기에 꺽쇠 표시가 컨트롤 기어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요 쉬프트입니다. 쉬프트 0을 하면 이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데 원 상태, 지금 바로 이 상태로 되돌아오게 하는 게 쉬프트하고 0을 같이 눌러주면 되고요. 쉬프트 1번, 2번은 좌우 폭을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 4는 위에 있는 이 파란색 라인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고, 쉬프트 5번과 6번을 하게 되면 아랫부분에 이 파란색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데요. 왼쪽 부분을 왼쪽에서 조금 안으로 좁혀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좁히기 위해서는 쉬프트 1번을 누르면 화살표 보면 줄인다고 되어 있죠.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쉬프트하고 쉬프트 키와 1번을 동시에 누르면 자, 왼쪽에 지금 하늘색 박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보지 말고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 요 정도 차선만 보면서 주행을 하겠다. 이렇게 제약을 주는 거고요. 또 위에 있는 거 있죠? 쉬프트 3번, 4번을 하면 위에 있는 파란색, 하늘색 라인을 이렇게 줄이거나 높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냥 테스트 입장에서 조금 위에도 줄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쉬프트 5를 하게 되면 5, 6을 하게 되면 아랫부분이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줄어들죠. 요것도 적당하게 한 조금만 줄여 보겠습니다. 요 정도 지금 하늘색 박스로 보이는 요 부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얘를 이제 사이즈가 그러면 가로 세로 사이즈가 줄어들었겠죠. 그 줄어드는 거에 지금 보면 아래가 80, 요 위치가 80이고 268,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269번째 픽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첫 위치가. 세로로는 위에서부터 0으로 해서 80픽셀의 위치고요. 아래 부분을 보면 X축이 80이고 위치가 80이고 Y가 268이고요. 아랫부분을 보면 X축이 559번 픽셀 위치에 있고 Y축으로는 445번 픽셀, 480이 맨 끝이니까 최대수는 479까지입니다. 0부터 출발하니까. 그래서 445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사각 박스를 그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이미지가 상단부에 있는 이미지 200x 66의 사이즈로 이미지가 변환을 하게 되고요. 이 변환한 이미지가 YUV 컬러 모델로 변환되어서 여기 돌에 있는 이 라인의 특징들만, 외곽선들만 가지고 와서 자율주행하는 데이터,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파일명에 관해서는 대문자 필요하고 숫자 4개로 10,000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오른쪽에 언더바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 세 자리의 숫자는 부호를 포함해서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가야 된다,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png에서 png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자동차를 주행을 하게 되면
오늘은 두 번을 누를 건데요. 두 번 누르면 이 박스가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갔다가 빨간색으로 합니다. 그럼 빨간색으로 가면 요 들어오는 도로가 저장이 되겠죠. 우선 이 도로의 특징도 보면서 주행을 한번 하고 주행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 번을 클릭하면 초록색이라서 이제 주행만 하게 되고 두 번을 클릭하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선 두 번 눌러 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마우스는 가능한 하단부, 가능한 한 가까운 하단부를 보는 게 좋고요. 자, 중간에 제가 한번 돌렸기 때문에 자율주행할 때 약간 여기서 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삐끗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두 선이 있을 때는 가운데로 가는 게 통상 좀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 선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라인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의 형태를 저장해서 그 형태를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의 각도를 계산해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가 설명하다가 자꾸 옆으로 갔네요. 실제 딥러닝에서 결과 보면 조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뒤쪽으로 갈 때는 가는 방향으로 조금 꺾어줍니다. 미리. 그래서 옆쪽으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이 호가 갈라져 있는데 가운데 영역이 있으니까 가운데를 따라가면서 이미지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할 때요. 제가 스페이스 한번 눌러서 잠깐만 정지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요 의미가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요 정도 했으니까 마이너스 16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은 요 사각 박스로 되어 있는 거에 위에 보면 266의 이미지가 있죠. 저런 이미지 형태가 들어오면 왼쪽으로 16도만큼 꺾어서 좀 많이 꺾어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30까지도 가고요. 숫자는 마이너스 99에서 플러스 99까지 가도록 그렇게 코드는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행을 계속 해볼게요. 이래서 빨간색이 되면 제가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주행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G로 해서 여기 넘어가면 이제 H를 따라가는데 여기는 급격하게 차가 변화가 되니까요. 잘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많이 꺾여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 오고 나면 이제 조금 가운데로 몰면서 조향각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2, 11 나오다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기도 할 겁니다. 지금은 차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지금 마이너스 각도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다음 이제 L 위치를 지났습니다. 그 다음이 M의 위치고 여기서는 자동차가 큰 외곽선으로 크게 돕니다. 둥근 원을 크게 돌아 나가는 형태가 되고요. 그때는 두 선이 나타나니까 이제 둘 사이에 가운데 좌석 쪽으로 가거나 가는 방향으로 조금 더 기울여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중간에 자율주행을 한번 하다가 만약에 제가 학습할 때 아까 마우스를 제대로 안 움직였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이미지를 지우거나 또 이미지 여러 개를 새로 그 부분만 촬영을 해서 디렉토리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한 바퀴를 돌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제 주행을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P까지 왔고요. 우리가 다음에 갈 곳은 Q입니다. Q는 왼쪽으로 꺾어지거든요. 왼쪽으로 꺾어지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능한 한 마우스를 움직일 때 하단부로 해야 이게 자동차의 속도, 길이와 좀 매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장을 하게 됐고요. 계속해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바퀴를 다 새로 돌리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다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